안녕하세요. 1월 8일,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주말 토요일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마이너스 0.01,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96%대, S&P 500 또한 마이너스 0.4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이유는 그냥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 이슈에다가 양적 긴축 영향 부분으로 조금, 미 3대 지수 그 영향으로 좀 빠진 부분이고요. 유럽 증시 또한 빠진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독일도 0.65%대 빠졌고요. 영국은 조금 상승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네덜란드는 상승했고, 벨기에는 약보합 정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세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빠지게 된 이유, 일단 연준의 조기 긴축 예고 부분이었죠.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은 말 그대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고, 일단 조기 금리 인상에다가 양적 긴축 쪽에 대한 부분 이슈가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농업 일자리 지수가 나온 부분인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좀 약간 떨어진 부분도, 이 부분도 또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8%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졌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식약처 허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백신 미접종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노바백스 백신이 기존 백신 기술과 동일하게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든 부분이라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성 항원 방식이라서 기존의 자궁 경부암이랑 똑같은 원리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거부감이 적다. 미접종자 350여 명 대상으로 일단은 우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노바백스 백신 쪽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전문가들 상대적으로 mRNA 백신 위주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훨씬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 식약처에서 허가할 것이라는 기사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 셀트리온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2조 매출 가시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준 자체가 컨센서스 기준 부분이라서요. 일단 컨센서스 쪽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조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한 1조 9천억대 초반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사의 그 대부분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3분기 누적까지 제가 알기로 셀트리온이 1조 2,800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컨센서스 5,800 정도라고 하면 이거 한 1조 8,600 정도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2조 매출 가시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였죠. 학원 방역 패스에 이어서 식당, 카페도 방역 패스 멈춰달라고 법원에 일단은 신청을 한 부분이었고,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이란 걸 증명해야 입장이 가능한 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지침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인과 종교인들이 이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신문이 열렸는데요. 결정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 과태료 부과를 사흘 앞두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신문 기일. 천여 명의 신청인 측 대리인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식당과 카페 이용 같은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신의 임상시험도 제대로 안 거쳤다며 효과와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국민의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반면 정부 측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적극 도입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유행 감소세도 방역 패스 덕분이란 겁니다. 또 미접종자의 안정과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점을 좀 충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방역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을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시켰던 다른 재판부의 경우 돌파 감염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로 심리 대상이 확대된 만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내라고 요구해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제가 미국의 바이오주 현황을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일단 미국 바이오주 현황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네, 화이자 1.6% 상승했고요. 네, 모더나는 반면 1%대 하락. 네, 비르 약보합, GSK, 일라이릴리, 리제네논,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약 강보합 내지 1% 수준에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아까 미 3대 지수는 그죠?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0.96%대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미 바이오주 섹터 부분은 좀 빨간불 킨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기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 5조 정도 매물 폭탄, 즉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 1월 효과 사라지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대부분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간이 일주일 동안 한 5조 정도 매도한 부분인데 대부분 금융투자가 매도했습니다. 일단은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고 5거래일 동안 기간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시총 상위 종목이었고요. 또한 게임주, 크래프톤, 위메이드, 하이브, 삼성 SDI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일단은 29일부터 실질적으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말 배당 차익을 노린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기간 순매도 부분은 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5거래일 동안 기간에 72% 정도 비중을 차지한 물량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29일 배당락 이후부터 좀 계속 지금 팔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에 더불어서 약간 위험 회피 심리,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등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또 대형주 쪽에서 그죠? 기간 물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대형주 쪽에서 빠진 부분.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시간이 지나면 기간의 매도 압력은 진정될 것이라며 대외 악재로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무튼 지난번 또 어떤 신문은 그죠 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기간의 매도세가 마무리가 되고 매수세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사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ESG 강화 나선 제약 바이오업계 정권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쪽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도 5천억을 투입해서 2023년 제3공장이 준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23년 준공 예정인 상공장에 탄소 배출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환경 보호 설계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ESG 말 그대로 이쪽에
네, 이쪽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죠. 또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진행 중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 합병과 셀트리온 홀딩스 계열사 3사 합병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공장 준공되는 거 말 그대로 ESG 쪽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면에서 이쪽에 환경에서 약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배구조 개선, ESG 쪽에서 거버넌스 쪽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해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공장 이슈가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3공장이 대충 언제 준공이 되는 부분이냐라고 해서 2020년 11월 28일 날 나온 기사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그 당시에 5천억 투자해서 송도에 3공장이랑 연구센터 신축한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3공장 약 한 1,500평 규모의 4층 규모라고 합니다. 연구센터는 이 공장 인근 부지 대지 면적 약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준공일, 그래서 2023년 5월에 그리고 연구센터는 2022년에 7월에 각각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 예정인 제3공장은 6만 리터 규모의 생산량 규모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준공이 되면 고용 효과도 당연히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상업 생산까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인데 아무튼 상공장 준공일은 23년 5월 그러니까 내년 이제 5월입니다. 그리고 연구센터는 2022년 7월 달에 계획 목표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일단 미 3대 지수는 뭐 떨어졌습니다만 그죠? 우리 국내 증시 일단은 오른 게 별로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주로 우리 국내 증시는 그죠? 시총이 큰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코스피를 이끌고 가는 부분이라서 또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